반갑고요. 오늘은 정말로 전문가끼리 모여서 문제한 이야기니까 심판을 논의했으면 싶고요. 저는 탈출을 우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는 거 순서대로 하는데 발전은 한 20분에 끝이거든요. 그 편이는 순서대로 토론은 한 8분에서 10분 해도 이게 100분 토론이니까 충분해요. 급하고 화장실 있었어요. 너희도 정말로 진짜 이걸 이거 가야 되나, 밥을 어떻게 할 거나, 그게 저는 오늘 최종적으로 봤는데, 진행을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토론해서 엄청 싸움을 했거든요. 싸움을 했더니 정말 할 얘기가 조금 있어서 보완을 좀 합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해서 안박 실장님. 저는 다 없어요. 그냥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예. 주는 하고 그다음에 저거는 자료는 너무 많죠. 의장 들리는데 이거 아무 차가 이제 아무 차도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일단 예. 마이크를 써도 네, 반갑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박상수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이제 국정과제 112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분권하고 이제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이라고 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게 이제 약간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의 그 재정력 강화 차원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재정분권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지원이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조금의 그 비수도권에 있는 세원들을 조금 확보하는 방안들, 그런 위주에 있어서의 이제 전 재정력 강화 방안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지역 균형 발전 국정 과제와 지방 재정 제도에 좀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라든지 이제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이제 재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이제 123조 제2항을 보게 되면, 국가는 이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하는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지방자치법 제 136조에 보시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법이 이제 2006년에 이제 제정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는 일정 부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국정과제에 있어서의 이런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가지고 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게 된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택 가격 이제 안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원에서 도입을 하긴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돼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을 하긴 했지만, 이 재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균형 발전 재원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소비세가 이제 2010년에 도입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서부터 이제 대규모 감세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종부세 재원들도 많이 줄었고, 취득세 이제 재원도 줄었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보전할 거냐와 관련돼서 이제 논의가 된 것들이 이제 지방 소비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런 재원 보존 차원에서 논의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지역별 가중치를 배분한다든지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상당 부분에 이제 일정 부분에 그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이제 논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 문재인 정부의 1, 2차 재정 분권 관련해서도 이런 지방 소비세 관련된 논의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이런 지방 소비세에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들은 계속해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이제 2023년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때에 있어서도 이제 그 열악한 지방 조정을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그 지방 재정 열악한 차원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정분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11% 이제 특히 이제 지방 소비세가 이제 11%에서 25.3%까지 늘어나는 형태로 이제 다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뭐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 재정 순중 차원에서의 재정 분권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 중심을 하고 그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그 늘어난 재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 가지고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고 보조 사업을 지방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상생연대와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해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이제 상생기금 출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과 기초간 상생연대 등에서 이제 기초 2단계부터는 사실상 이제 지방 소비세를 기초한테도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 이제 소멸 대응 신설 등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적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 지방 재정과 지방 교육 재정과 협력을 위한 10단계를 작동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방 소비세율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2018년에 이제 11%에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까지 21%, 2020년까지 25.3% 이제 늘어났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도권 비중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 소비세의 이제 수도권 비중이 한 31.7%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민간 최종 소비 지출 비중이 한 53%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이제 이런 지역별 균형을 못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 이제 이 지방 소비세가 한 53% 정도 이상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지역별 가중치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상생 발전 기구로 해서 한 소비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0%, 취득세 감소 부분이 있고 이제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사업 보존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방 소비세에서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도권 비중이 2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원래 있는 소비 지수에서도 이제 지역별 가중치라든지 지역 상성 발전 기금 등에 있었는데 상당히 전환사업 보존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의 지방 소비세에서 수도권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보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이 부여된다고 하겠다. 지방 소비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안 하게 됐는데 이미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2단계 이제 재정 분포까지 고려하게 되면 지방 소비세에서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건 좀 지방 소비세가 어떤 소비세로 그러니까 지방세로서의 특성들은 사실상 조금 지금도 이제 상당히 어려운데 더 이상의 우리는 좀 무리다라고 해서 제가 보건대는 이제 국정과제에서 그 내용이 있는 것들 좀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특히 지방 소비세와 관련해서 좀 비판을 받는 것 자체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서울이다 아니면 경북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북에 대한 그 공공 서비스는 지방세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세원에서 걷어서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 사실상 이런 그 공공 서비스를 받는 지역과 그 돈과의 이게 격차가 이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 원칙이라는 것들이 조금 와해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조금 있는 거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간의 이런 지방세 중심에 있어서의 그런 재정 분권이라든지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한 재원으로서는 조금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 어디서나 이제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악순환을 끊는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 간의 어떤 격차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균형 발전에서 상당한 이제 고려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0개 국정 과제에서 보면 111번부터 120번까지가 이제 그런 이제 윤석열 국정 과제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약속 1번이 지역 주도 이제 균형 발전입니다. 그래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이제 지방 공공 강화,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재정적인 측면들이 약간의 이제
약속 일에서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12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가 자체가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이제 특히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는데 과제 목표를 보게 되면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제 재정 권한의 이양과 이제 지방의 책임성 기반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 재정 자주도 기반의 목표를 설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자주대우를 확충하고 균토 개개인 국고부정제도 개선하고 이제 지방재정 이익관리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와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국정과제 75번 문재인 정부의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문건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국세 지방세 구조 개선,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이제 비율을 상당부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로 설정해서 결국 이제 8대2에서 7대3을 거쳐 6대4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재정 자주도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하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지방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중요한 키워드를 보게 되면 지방 주도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재정 제도를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재정 권한을 이양을 하겠다. 라는 내용들, 그다음에 지방세 이전 지원과 조합 모색 이것들은 일정 부분 좀 뭐랄까 지방 소비세라는 그 단어에 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재정 자주도를 제고를 하고 결과적으로 조금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 차원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발표는 이제 재정 자주도 제고에 더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비중으로 좀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수도권의 예산 비중은 한 4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GRDP 비중이 53%거든요. 그래서 GRDP 비중보다 좀 낮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이게 GRDP 비중보다 수도권 예산 비중이 낮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조금 재정에서 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수도권에 조금 더 재정은 좀 더 쏠리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원별로 수도권 비중을 보게 되면 세입 예산이 한 41%고 자체 수입이 한 56%, 이전 수입이 한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자체 수입하고 이제 수도권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자체 수입은 대략 55%에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GRDP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체 수입 비중은 특히 이제 55% 등락을 하고 있는 것들은 상당 부분 이런 지방 소비세라든지 이런 그런 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특히 지방세를 개편함에 있어서 이런 지역 간 고려에 대한 지역 간 균형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고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전 수입 비중들은 조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자립도와 이제 재정 자주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세입 중에서 이제 지방세와 세입 수입에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 지방 교부세 그러니까 자체 수입 이게 이제 지방세 세입 수입 플러스 거기다가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지방 교부세 부분들이 조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기초 같은 경우는 뭐 조정 교부고 일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그런 이제 지방 교부세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재정 자립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서 자체 지원으로서 조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재정 자립도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들이 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할 테고요. 세원이 없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세라든지 세입수 가지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교부세를 통해서 할 수 좀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방 교부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교부세가 재원 자체는 주기만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지방 교부세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반대로 이제 지방 교부세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교부세 산정과 배분의 주체도 이게 중앙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 자유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재정 자유도는 추세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84%에서 한 74, 한 3% 수준으로 한 11%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재정 자유도가 크게 감소한 시도는 특히 이제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대구, 울산, 부산, 이제 대전도 광역시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자유도가 추세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이제 재정 자주도를 좀 올리고자 하는 목표들은 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정 자주도가 지금 지역 간 불평등도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 불평등이 좀 더 심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재정 자유도 제고 방안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이제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서는 좀 약간 선언적인 의미에서 재정 자주도 기반 목표를 설정하겠다, 지방의 자주재정을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내용에서는 일단 지방세 신세원을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법정률 등 검토인데 앞에 지방 소비세도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하고 지방 교부세 등 법정률 이제 검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지방 소비세 같은 건 앞에 제가 살펴봤듯이 더 이상 이게 전환사업 보전문까지 고려하면 조금 여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지방 교부세 법정률도 검토라는 말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화 관련해 가지고는 신세원 발굴을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좀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방분의 지방세 전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법정률 검토는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교부세 재원을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일반 재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국세 재원 조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이제 이렇게 조금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제 지역자원시설세가 이제 소방분이 있고 이제 특정시설분이 조금 양대 축이 있는데 소방분들은 사실상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산세랑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거고요. 지역자원시설 특정시설부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게 화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게 비수도권에 좀 세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1.3% 정도가 이제 비수도권의 세운인데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역별 전력 추가 생산 비율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소비량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소비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 소비량에 비해서 발전량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자원 시설세가 어떤 형태든 간에 온인자한테 그런 환경 오염을 발생하는 온인자한테 부담하는 것도 하지만 지역 간 차원에서 보게 되면 수도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고 비수도권이 나름대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상생 연대라든지 사회적 비용 반영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탄력세율 정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멘트라든지 유해한 물질에 대한 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하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이제 동일한 논리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부가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제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세 이제 재원 조정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그런 국세 재원 조정 왜 검토하게 됐느냐라고 해서 좀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는 이제 국정과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라는 이제 국정과제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2020년에 세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득세 법인세가 이제 감소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적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이제 지방에 사용되는 재원인 거고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게 지방소득세 측면에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도 최근에 조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 18%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이제 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이제 주도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지금 일몰 기한이 2023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일몰 기한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 더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방향은 좀 지방세 성격이 있고 지방 재원을 활용되고 있는 좀 세목의 이양 등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 주세, 개미세세 분배분은 이게 특히 이제 균형 발전이라든지 안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측면에서 목적의 성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목들의 특성들 자체가 지방세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2021년 기준 합산적 무정, 그런데 워낙 이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는 좀 세수 편차가 커서 좀 변동이 좀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재원 운영은 농어촌 부족에서 특별 해결 사용이 되고 있고 2024년 6월 30일이 일몰입니다. 주세는 이제 보통세고 세수 규모는 한 3.1조 원이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하게 재원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율계획이 40%, 지역 지원이 60%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개별 소비세 담배분은 이제 한 2조 원 수준이고 지금 소방안전교육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담배분이 한 45%인 거고 2015년부터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농어촌 구조에서 특별회계가 대략 한 2023년 기준 한 14조 5천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특별세 사업 계정이 한 7.6조 원 정도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농어촌 특별세 사업 계정이 사업 계정에서 이 회계 기금당 전출 비중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40%가 전출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 개선 전출이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 계정으로 한 44%가 전출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84%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재원은 한 16% 사용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쓸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부분 어떻든 간에 이게 이제 농어촌에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만 농어촌 특별세법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상 재원들은 이제 별다르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 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원래 이제 예전부터가 이게 지방양해금 재원이었고 그런 다음에 이게 2025년부터는 이제 균축회계 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균축회계 재원으로 초창기에는 이게 80%가 지역 자율계정이고 20%가 이제 지역 지원계정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이게 4대 6으로 바뀝니다. 8대 2에서 4대 6으로 바뀐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소비세 담배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방 재원으로 20%에서 지금 한 45%까지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좀 보고자 하는 것 자체는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관련 같은 경우에 지방세 부분도 있고 이 국세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지방세분은 조금 이제 지방세 쪽으로 그렇게 되면 한 15%에서 많으면 30%가 지방세 비중이거든요. 한 70% 이상은 이제 국세 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분은 좀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 국세분은 이제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세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이제 일반 보조금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할 수 있고 이제 개별 서비스 방법으로 이제 소방안전교육세 비율을 좀 확대하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금 재원의 교부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농어촌 특별세도 마찬가지고 주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 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재원의 교부 방식을 조금 일반 보조금 형태로 이제 전환하자라고 한 것들이 이제 제 주장이 조금 핵심되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특정 보조금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 성격을 보게 되면 이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사업별로 용도 지정을 하는 거고 지방비도 의무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매칭 비율이 다들 있는 거고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용도 지정 없는 이제 일반 재원 형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히 이게 국고보조금, 특정 보조금에 대한 좀 입장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어떤 형태 간에 이제 특정 보조금이 좀 의미가 있는 것 자체는 이게 조금 그 공공재의 파급 효과가 있는 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특정 보조금 자체에 의미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성 강화, 좀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좀 저해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좀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과대 어떻게 보면 투자한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하여금 중앙정부의 의존성을 강화시킨다. 원래는 그 어떤 형태든 간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국고 보조금 어떻게 따올까라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의 지출 대상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여 교부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인 좀 재정 운영을 저해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도한 이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지방재정 운영을 경직화시킨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주세의 조언을 특정 보조금 형태로 주던 것들을 좀 일반 보조금 형태로 좀 전환하는 것들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앞에서 제시를 하긴 했는데 이런 자주재원의 어떤 통합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기금 또는 이제 교부세를 좀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지방소비세 일부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 특별세 이제 국세분 전체를 하게 되면 이게 그 2023년에 예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대략 한 15조 원 정도의 재원이 되는데 이러한 재원들을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뭐 일정 부분은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뭐죠? 일반 보조금 형태로 주긴 합니다만 그런 그 특정 보조금에서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균형 이제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를 신설하는 것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그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1, 2차 재정 문구를 하면서 전환사업 보조금도 다 이제 지방 소비세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방 소비세가 이제 지방세로서 특성을 조금 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 이제 이런 지역균형 발전 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신설을 하게 되면 이런 어차피 이게 이제 전환사업 보조금은 2026년에 일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몰에 맞춰가지고 지방 소비세 개편과 조금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는데 오늘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든 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이런 재원과 관련해서 이제 특정 보조금을 좀 일반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얼마큼 시켰는데요. 책 아홉 번 가겠습니다. 좀 어둡다는 생각 안 들어가요. 예, 지금은 또 업데이트를 이제는 켜도 되잖아요. 내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인용하는데 작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박근혜 기자님. 네. 우리끼리 다 박수 한번 쳤다. 예, 좀 원고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했으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그 교육 재정에 대한 여유분이 있다 없다, 뭐 있는데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가 새로운 뭐 라이즈 사업을 한다, 글로벌 대학을 한다, 막 이러면서 이것도 지금 이제 대학 전국 대학들은 지금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과연 그런 시도 지방 정부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 국정과제에도 시도 과정이 그 고등 평생교육 정책 원안을 더 받는 게 맞다. 그래서 교육부도 그렇게 뭐 어떤 때는 위임, 어떤 때는 이양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준비된 자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지역
지금 문제되기인데 지금 문제 지역 혁신 이게 아까 이제 우리 박상수 박사님 첫 번째 일장 제목이 들어죠. 균형 발전 같은 얘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전을 해야 뭐 균형 발전이 될 때문에 이 지금까지 이제 특히나 이 인재 양성, 뭐 대학 교육 강화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지역 혁신이 있어서는 교육부가 전권을 거의 가졌다고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역 혁신 위한 교육 사업들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 뭐 링크나 프라임이나 링크나 뭐 CK나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교육부가 직접 대학을 상대로 일을 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냐, 별로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고등교육예산은 올해 13조 원쯤 되는데 뭐 10조 원 내외의 재정을 계속 투입하더라도 별 무효과가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바뀌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뭐 이제 평화나 그러면 시도는 어쩌냐 그런데 시도는 사실 이제 이 고등교육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부서도 없어요. 그래서 부서가 뭐가 있냐면 대학 협력팀 또는 대학 지원팀 정도 있는 데가 절반도 안 되고 또 사람도 많아야 5명 이 정도. 이게 서울이는 조금 더 커서 이제 이 서울도 플러스 타운 활성화 이게 이제 아마 박원순 시장 때 거거든요. 이게 2017년이겠죠. 그래서 그때만 좀 빠정도 그래서 좀 많이 지금 조직적이고 조직 차원에서 부족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교육부 아니 이제 과기부 쪽에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고서 이런 얘기인데 이 고등교육 그러니까 연구개발 기능은 대학 기능이었고 이런 거는 교육부보다는 과학기술 정신부가 있는 게 낫다라는 또 이제 교육부 차원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재정 개편 관련해 가지고는 3쪽에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은 교육재정 교부금입니다. 교육재정 교부금이 2000년에는 14조 원 정도였다가 지금은 작년에 이제 당초 예산이 65조 원이었는데 추경하면서 80조 원을 넘었거든요. 올해는 한 73조 원인가 정도 달게 되는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제 뭐 5배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학생 수는 오히려 줄고 있고 초중고 유치원과 한영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인당 교부금만 봐도 학생 1인당 180만 원이었던 것이 1,200만 원을 넘었다. 이런 굉장히 좀 여유력이 느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그 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이었던 교육세 일부를 이제 절반 정도를 이제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빼갔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게 좀 이 교육재정에 대한 재배분, 합리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부터 시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 그런 상황에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이 지역 혁신 지역 발전에 특히 고등교육에 과연 지금 같은 국정 운영 스타일이 맞냐? 그게 아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나머지 이제 사쪽에 있는 표도 보시면 그냥 이게 고등교육과 이 유치등 교육을 초중등 교육을 비교해 보면 OECD 국가가 대비했을 때 초중등 교육은 1인당 투자가 또 OECD보다 많고 대학은 한 66% 수준이고 유초등은 130% 수준이어서 2배 이상의 이제 그런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공재정 투자가 더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의 그림 같은 경우는 참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이제 이 지방 교육재정 개편과 관련한 쟁점 요거는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약간의 뭐 좀 차이는 있긴 한데 같은 내용이긴 해요. 승인 예산과 세출 예산 두 개를 다 보더라도 그냥 그 교육재정에 좀 어떤 여유분이 있을 거다 있다는 얘기인데 7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가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추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KDI가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추계해 놓을 때 더 큰 이제 크로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학생 감소는 계속되고 지금과 같은 세입 추계라면 교육재정 교부금은 뭐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160조 원이 넘어갈 거다. 뭐 이런 이제 추계를 해놓고 있는 거여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 또 책쪽의 표 하나는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교육청은 이제 여유재원이 생긴다. 보유재원 표현했는데 저 기금정리라든지 잉여금 이런 거 했는데 7조 원 이상 이쪽이 작년에 재작년에 6.6조 이랬거든요. 교육청은 이제 채권 발행도 없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부채가 2017년 627조 원에서 21년에는 940조까지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가 오히려 더 어렵다. 이런 논리들 주장들이 있는 것같습니다. 반면에 교육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아직도 학생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이 돈도 부족하다. 뭐 이런 서로 쟁점이 있는 거고요. 지출과 관련해서는 첫 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여기 초, 중, 고 교육에는 이제 교육지는 교육을 쓸 수 있는데 고등교육에 아예 쓸 수 없게 이제 또 규정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한 그런 이제 있는 거예요. 논의가 있는 거였고 나머지 얘기들은 거의 중복되는 얘기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10쪽부터는 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이라고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저희들이 요 협의회 차원에서 시도 차원에서 요 안을 만들고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감 협의하고 이제 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볼 때 교육재정 뭐 잉여금이라든가 적립금 7조 원 넘는 거 있으면 분명히 좀 교육재정 교부금 재원을 좀 줄여도 그러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인 거죠. 그걸 좀 줄여도 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줄이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 두 번째 이제 포괄보조금 지원이라고 했던 것은 뭐 교육부하고 기재부가 필요한 게 이제 그 말씀드린 교육부가 만든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1.5조 원 정도 그 재원을 이제 가져갔는데 그거를 이제 좀 교육부는 그걸 올해 예산에 뭐 교육부가 기존의 사업 모든 사업에 다 이쪽에서 흩어놨거든요. 그럴 거면 별 효과가 없는 데다 결국 금액만 높인 거는 별 효과가 나타나니 그 돈을 그냥 차라리 그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한 포괄보조금으로 주는 게 지금 지역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역 인재 고등교육 양성 인재 양성을 위해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1.5조 다는 그렇고 그거에 한 70% 그래서 한 1조 1천억 정도를 포괄보조금으로 시도로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시드머니가 돼서 고등평생교육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방교육세 전출률 하향인데 지금 법정 전출금 중에 시도에서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교육세 목적세잖아요. 그게 뭐 7조, 8조 원 정도 연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액 전출을 하거든요. 그거 전액 전출하지 말고 절반 정도만 교육비 특별회계로 가고 절반은 시도가 그냥 가지고 고등도 교육이니까 이쪽 목적세를 이쪽 고등교육에 쓰는 게 낫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다만 두 번째 동문회는 이 안에서 이제 이 지방교육세도 워낙 이제 시도 간의 편차가 커서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나 뭐 이런 데서 요거를 쏙 빼놓고 나면 뭐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 배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보호 장치, 보호를 좀 해결하는 장치는 이 마련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많이 줄이지 못하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거고. 11분 밑에 이제 시도 보통세 전출률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 10%부터 지수권 도의 3.6%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법에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법정률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한선만 정해놓고 이제 그 하한선은 그냥 제한하기를 지금의 절반 수준을 정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걸로 좀 배정을 하자. 그러면 시도에 따라서 뭐
어느 데는 안 줄일 거고 어느 데는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 해놓으면 좀 재원 만약에 뭐 전역 전체를 다 절반을 줄인다면 그 재원이 한 2조 8천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만약에 다 시도해 준다면 약 한 6조 원 정도의 재원이 시도에 확보가 되니까 이도 가지고 고등평생교육에 투자를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특히 지방대학 살리는데 활성화하는 대응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쪽부터는 이제 이제 재정 쪽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정책 기능, 고등 평생 교육에 대한 기능인데요. 이 거버넌스, 첫 번째는 그래서 방역자치단체의 이 정책 기능을 좀 더 부여해내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방역자치단체 중심의 대학경이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라이즈 사업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라고 써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지금 만들어오는 그 라이즈 체계 안에서 그 안에 라이즈 안에서 라이즈 센터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다들 만들고 있고.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니까 그것도 제대로 돌리려면 재원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재원을 이 시도로 오고 시도를 거기다가 또 좀 매칭을 하고 이래서 센터로 가야지 교육부가 바로 센터로 가면 또 시도를 이제 겉돌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하나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 이제 자치단체에 대한 고등평생교육 권한 기능 부여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건 좀 정비를 해야 이제 앞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너무 좀 뭐 좀 논리적으로 뭔가 미흡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조언을 주시면 저희는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프라인은 있나요? 온라인을 하면서는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번호를 안 돼서 때문에 아마 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정부적으로 한국 지방세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 재정적인 완화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도 지사를 위해 그 직장을 만드는 바꿔주고 싶다는데 교육 재정과 관련된 전원 단계에 대한 진단하고 방안을 제시합니다. 토론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우리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토론장은 과제장은 일단 그 나온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지원생들은 전부터 이렇게 미팅도 보면 여기서 쪽으로 지금 지방지역 연구원에 우리 지금 홍보팀에서 이 역할을 너무 지금 많이 공모로 나가는 혹시 하는 사람이냐? 시도 정보를 따로 있어서 저희는 두분 발제 내용들은요. 이쪽은 일반 지방 재정에 대한 확충을 위한 실행력 있는 어떤 제안을 해주시고 박광교 회장님은 일반 지방 재정하고 지방 교육 재정 간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고 중간의 관계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장난한 어떤 작전하고 생각이 주도되는 상황을 알고 그 부분을 다시 연구는 안 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양쪽 관계 부분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얘기가 정책적이고 또 정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안을 주시면 소금 말씀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 생각하고요. 그런 제한 부분이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은 토론보다가 이제 보태도록 하겠는데 몇 가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사전에 정보 교육 공유 차원에서 풀어야 될 것을 이제 공식 같이 공유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해갖고 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나눌 때 지방 재정에 대한 교육 재정까지 포함해서 이 정책 부분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경험해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 부분이 커져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불균형 얘기하고 비수도권 부분의 취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인 어떤 이 재정과 관련된 결정 부분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마지막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미국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영롱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학자들에게 모두 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서구식의 그 OECD 국가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건전성 얘기를 할 때 부채 비율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부채 비율을 지방의 경우는 거의 제로다. 그렇게 건전한 게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결함이 있는데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 부분이 스스로 재정을 풀어가는 시스템이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건전한 게 아닙니다. 중앙이 무너지면은 지방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에 남아있는 거의 부채 규모를 가지고 건전성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 시점에서 지방재정 부분이 건전한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인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제도 부분을 재설계하고 안을 찾는 데 있어서 개정하는 사람들도 다른 쪽에만 있을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단번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해갖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제도적인 문제고 법규적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행정체계 부분에 대한 거를 도, 시, 군, 자치구, 방역 이렇게 이 틀 부분에 기초 틀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둔 상태의 자치단체가 과세권 갖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행정체계 부분은 힘내시라든지 여러 형태 부분이 지금 실제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이게 된 상태에서 재정 합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박 실장님 정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자주도 제고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관련해 갖고는 나중에 향후에 박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주도에 대한 공식 부분에 이제 분모 분자가 있을 때 분모 부분에 이게 이 수치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쪽 전문가니까 이 자주도의 크기가 작아지는 부분이 지방재정의 자율성 내지는 자율성까지 포함해서 자율성 내지는 재정 여건 부분을 취약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이게 지방재정 부분을 꾸려나가는데 이게 지방이 살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어디까지를 가져가는 직접 못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밑에 분모 부분이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해출 부분 중에 국고조정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든 거라는 이게 제일 사실은 지방이 얻고 있는 제일 큰 부분은 분자에 대한 부분이 적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본질로 가고 밑에 해출에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재정을 압박하는데 재정력이 양호한 수도권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밑에 있는 쪽에 대한 거는 보조금 부분의 증가 부분에 따른 매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실장님 이게 국고보조 부분이 계속 한창돼갖고 자료서내고 자료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중앙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지 지방에 떨어지는 건지 그거 한번 발안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국고보조 들어갈 때 신청주인데 말의 신청주인데 이거 꼼짝없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부분이요. 중앙에 의한 부분이 확실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택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 한번 나중에 질의해서 한번 이제 정교하게
사실 팩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한다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 국세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이 지방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 요걸 분자 부분에서의 자주재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자주재원으로. 요걸 카운팅을 할 때 자주재원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재량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균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그 목이 대량적인 여지가 있어서 다 목이 정해져 가지고 그 부분을 쓰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진짜 그 길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얘기. 지난번에 그 우리 컨퍼런스 부분에서 시도지방 협의회 윤문봉 사무총장님이 얘기했는데, A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A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하고 싶은 분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럴까, 지금 우리 한정상 그 농촌 각 지역 부분에 공대가 많다. 그걸 딱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는 여러 부분을 통합을 해갖고 재원을 이 깔때기식으로 모아서 쓰게끔 하는 부분. 이게 이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균특의 이 재량재원 해당되는 지역 자율계정이든 지금 여기 얘기하는 그 농어촌 특별세제 국제분 같은 부분은 그쪽으로 넘겨져 갖고 이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는 대량재원으로 분리하는 부분을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애초에 타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여구세처럼 쓰고 싶은 데 쓰게끔 하고, 지방도 역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걸 좀 다 부서들 부분이 우리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현안이 되는 게 어떤 건지 부분을 좀 얘기를 해갖고 부서들이 전부 모아갖고 여러 부처에서 오는 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딴떼기를 만들어갖고 쓰는데, 이때 중요한 존재점 중에 하나가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국세분 농축세 같은 부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적어도 이게 똑같이 오더라도 흩어진 부분을 모으고 이 자주도 부분에서 분자 부분을 키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방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얘기해요. 우리 좀 세를 만드는 부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지방이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복지하고 환경이면 복지세 환경세 부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치 보다가 더 어려운 상황을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세목으로 복지세나 환경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면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는 않은데, 재정 운영 시스템 부분을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정 시스템하고 이쪽에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재정 시스템 부분이 동일한 법에서 똑같이 정했는데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물어보고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과 관련해 갖고는 제가 이번에 그 교육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중앙과 지방 간의 일반 재정 관계보다 훨씬 더 취약한 게 교육 재정은 분개되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 박광재 실장님 부분이 책이 자료 부분에 5쪽인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교육의 경우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통해서 지방 교육이 다 되는데 1.5% 부분만 자체적으로 지원을 기간하고 지방차가 조금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해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이게 그냥 모릅니다. 그래서 박광재 실장님이 수리자분들 계시니까는 왜 이게 재정이 같이 통합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이게 지금 자체 재원이 없는 그 서부식으로 이렇게 교육부가 있어서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앙과 자치단체가 무너지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연계 시스템 부분이 아주 절박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정관 시스템. 이 부분을 한 번 더 눈여겨보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리고 교육처가 교육직청 간의 교육직청의 경우는 예산이 애초에 교육청에서 빠져갖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이게 밑에 교육청이 훨씬 더 교육 현장인데 이게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다시 들여다봐갖고 이제 아주 현장적인 아주 실제 상황적으로 접근을 하면 뭐 워낙 답변이 탁월하니까 그렇게 다른 각도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게 얘기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제를 벗어나는 바뀌게 조금만 이 질문 하기 전에 이들을 전에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예산 표정하면 필실장으로 장소를 원하고요. 무지사로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실장할 때는 내일 좋은 있으면 나중에 하면 하면 이 보조금의 관리하는 분들은 내 계획을 하면 일단 뭐 보조금이 개정되면 지원이 다시 다해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금지나 유기 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모자는 뭐 어떻게 하느냐. 지방이 넣은 사투주요. 일단 그래가지고 밀어놨다가 입을 내가지고 주경 때 아니면 주경 때 입을 다 입어나면 자를 거예요. 그게 2년 만에 해야 돼. 또 5년 하고 10년 하고 그냥 입사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당신은 그렇지만 국고 정부도 보장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실력 보도록 받아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해야 되잖아. 영유아 보이는 것 같은 인상 나오고 무슨 얘기가 오면 그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모자라면 정말 지방시가 모든 게 있다가 그냥 지고 내려 일단 넣고 봐야 나머지 되고 그런 거 해고 나서 나중에 가면 아까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지금 말이에요. 나도 항상 반작용이 있어서 연구 자체로 힘들 보여주는데 그다음 아까 우리 정부는 연구원사들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 다루는 주제가 너무나 웃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재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넘어가면서도 말이 또 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영남기는 지금 그 기초가치단체가 대학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정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도도 감당도 추가해야 되는 거고 기초까지 그렇게 나면 자치구는 사실 미국이 전혀 안 되는데 그럼 인구시구가 모두 안 맞는 FPS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지금 연장은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분 박사님 말씀하신 의견 그런 점을 이제 우선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조금 말을 들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좀 박사님께서 지원 이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세, 그리고 주세, 그리고 이제 남대 개별 소득 남대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이재원 부원장께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지원에 관련하셨고 그리고 유 부원장께서 세원 만든다고 하면 그것도 세원 만드는 건 굉장히 이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재원을 조금씩 이제 이양하는 거 관련 원래대로 가야겠죠. 주는 게 맞고 특히 이제 주세하고 반대 소비세 개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세 선택입니다. 자치단체에 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국민원칙에 갔을 때 굉장히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쪽으로 가는 게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부가세에서 전부 무수였다가 그 일부분을 공공성으로 지금 투여하고 있듯이 당장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지금 잘 굉장히 감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지 원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세나 이게 담배하고 좀 달랐어요. 이게 다른 어떤 세목에 부가적으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게 과연 이거를 지방세로 올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조금 의미 원칙에 맞지도 않고 조금 이제 다른 세목에 부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차라리 그 대신에 유사한 어떤 소비세제로서 교통세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게 부합되지 않는 의미 원칙에 지역별로 이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면은 그쪽에 결과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주행세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주행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한테 대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같지 않지 않나요? 거의 70% 80%가 지금 이거 보조금인데요. 아무런 그 자치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망하는 얼굴도 보이기만 하고 왜 절만하고 있는가? 80%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거죠. 과거 그 전에 어떤 참 그래 뭐는 굉장히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이 나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면 그 부분도 아마 그래서 좀 많이 뭐또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세대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물론 주행세 자체도 이제 교통세 완전히 세기면서 하나의 오해를 하지만 좀 무슨 한 성격이 다르고 이게 교통세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양양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운 세목이라든지 보면서 만들자면 그래서 예를 들어 풍력 탄광시설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은 아직 우리가 이게 정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데 2015년부터 지금 많이 협약하면서 우리도 재작년 2021년 11월 달에 국가 목표 상향 NDCR을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그게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족쇄로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당장 이제 여기에다가 재산세를 물린다든지 이런 게이 어느 정도 좀 우리 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안착이 되면 모르겠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것이고 또 로봇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화 설비 이런 데 지금 저도 해외에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당장 세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능하면 이제 특정 보조금보다는 일반 보조금으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자치단체라든지 실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거죠. 이게 저도 지금 학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제 이것에 공부해서 나가지고 신청하고 또 6월 14일까지 쓰고 6월 20일까지 6월 20일까지 그냥 결과 보고서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 우리들이 아니라 특별히 받는 대학생 지원 사업이 아니면 국립대학생 사업을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당 만든 경우는 그러다 보니 이게 특정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일반적인 못 쓰고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실무부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 이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별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나라 문제는 항상 기본이 약하고 다른 데 그만 강하죠. 그래서 식당도 오겠는데 고깃집 갈 때 그 오고 자는 게 아니라 이 마찰 잘 나오고 싶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게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게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육 관련해서 지금 박광규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주셨고 저도 이제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만든 거다 보니까 근데 지금 국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하는 문제는 이제 교육부라는 또 새로운 시험원리에다가 또 이제 방송장사한테 시험을 운영도 하면서 막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 이제 좀 기마적인 문제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현재 이게 발음이 좀 이게 요새는 이제 라이스가 아니라 라이스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라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걸 차원을 떠나서 확실히 이제 자치단체라든지 교육청, 대학, 거전대학이 있는 간에 어떤 통합된 과정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지금 특히 교육세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 교육을 특별히 얘기로 5년도 내려와서 이게 말씀하신 20년 사이에 거의 금액이 거의 한 4배, 5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관광부 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로 교육청 따로 이제 기초자치단 방역 기초는 자치단체 따로 거점대학 따로기 때문에 서로 뭔가 좀 통합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재작년 코로나19 때 조금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이제 막 키도 나눠주고 모자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말 어렵다 싶더라고요. 제 지금씩 이게 과거는 나오고 있는 건데 우선은 사실 보면은 제가 이걸 이제 그냥 떠나서 굉장히 좀 실무적인 이게 가장 좀 형이 하나적인 일을 하는 저는 보면 우리 지난번에 야구도 축구도 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 막 고등학교 야구팀이 4,200개, 축구팀이 4,200개 하는 것이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우주 미션을 비슷하게 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를 보면은
방역이든 기초든 혈리든 시민이든 부장 필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급 노동자하고 실내 필요가 있는데 그게 사실 1년에 이용률이 1년 365일 이용되는 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 그런 촘촘하게 살아가고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그게 대학이 되든 중등 초임이 되든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 바닥은 아마도 시라든지 방역이든 기초든 아마 시설 관리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바로 이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보면은 좀 더 이제 이게 예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안 쓰이고 굉장히 뭔가 방과후도 굉장히 뭔가 활용이 될 수 있는 뭔가 잘 될 수가 있는 부분도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라이스 대학이라는 이런 거 보면은 큰 취지에서 보면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게 보면은 뭐 누가 주도가 아니라 어쨌든 그 교육청이라든지 지단체, 거점 대학들이 서로 같이 함께 가는 게 바뀌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그 제도라는 이런 게 한방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말씀드린 잘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정책적인 포인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하다 보면 굉장히 한방기가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이상 주만. 저는 모르겠는데 들은 건 다시 그 연락처가 이건 안 했습니다. 네, 전화기 우리 전화기 네. 박사님 그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표하신 내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전 정부에서 쭉 지방 비용 발전을 추진해왔었는데 좀 이전과 차별되는 획기적인 정책 전략이 계속 부재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이런 참 좋게 보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재정 부권 강화와 그런 규정 발전 사이에서 개별 지자체의 입장이 이제 자신들이 처한 재정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 조정이 어렵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존 국세의 지방정부의 이양과 이를 지원으로 한 그런 가칭 균형 발전 기금의 조정의 능력은 앞서 그 여러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입장차를 줄여 실질적으로 인권과 그런 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할 점은 이제 그 기존에도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재정 조정 제도가 지방 소멸 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군수 폐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다른 이런 재정 분야를 하나 추가해 주는 것이 과연 이런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과 함께 교통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그 지방재정과 그 다음에 교육재정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좀 어제 이제 뉴스를 한번 찾아보니까 그 지난해만 해도 정부 시도교육청이 기금으로 쌓아둔 돈이 22조 원 이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난해 급격하게 이제 늘어난 돈에 대한 상처를 찾지 못해서 교육청들이 이게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내국세의 27.9%인 이런 지방재정 교육 그 부분은 올해는 제외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앞으로 지역대학에 좀 더 투입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역량과 인적자원 양성이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의 깊은 공감하는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화두가 된 시점에서 또 관련 내용 발표해 주신 점, 특히 재정부의 보건 측면에서 내용을 함께 다뤄준 그런 부분을 되게 공감 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그 지방자치법의 그런 단체장의 권한 중에서 이런 그 고등교육을 권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 자치단체 상호의 대학 교육을 지원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자치단체의 그런 고등교육 정책 기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 법원수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크게 한번 다시 공감을 하였는데요. 실제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그 제주특별법이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 그 사립대학을 이미 그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번호난 이양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차후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집지단체와 지역대학 또 관계부처 등이 그런 권한 이양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십분 공감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 재정적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 초중등 교육을 위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현재와 같이 일정 부분 떼어주는 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교육률을 폐지하고 중립적으로는 교육재정 역시 국가 전체 재정 운용 실속에서 들어와 5년짜리 국가재정 운용 계획을 세우듯 그런 수요를 추산하여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에서 세분 교수님이랑 원장님, 박사님 좋은 말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에 남겠습니다. 네, 일단 박선주 박사님 발표 잘 듣고 개별적인 주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냥 이제 이게 하나의 글이라고 놓고 봤을 때 약간 연결이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발표문이고 PPT고 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다 듣고 나서 이 발표의 제목이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방안인데 다 읽고 나니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강화 방안. 약간 수도권은 좀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재정력 강화 방안이다 보니까 이게 제목이 조금 내용과 좀 다르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218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 23분을 보면서 좀 일단 처음에는 잘 의아했을까 왜 자립도의 진위계수는 줄어드는데 자기도의 진위계수는 올라갈까 그러면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방소비세의 그런 재정조정 장치는 강화됐는데 교부세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재정제도 강화 방안은 좀 교부세에 포커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이 글에서는 보통 교부세는 좀 빗나가 있으니까 좀 벗어나 있으니까 좀 이제 앞에 이 인트로로 깔아주신 이 내용하고 뒤에 있는 이 제언들하고의 연계성은 약간 조금 보통 교부세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물론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현황에 좀 같이 녹여져 있었으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신세원 발굴이라든가 국세 이양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쪽으로 공감하고 작년에 제가 제주도 재정 분반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저희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228페이지에 있는 제일 마지막 44번 슬라이드를 쓸 때 앞에서도 좀 비슷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방소비세랑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이제 가져오려는 노력에 비해 어떤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박선수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어차피 부동산 교부세도 이제는 완전히 지역간 균형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쪽 교부세로 옮겨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물론 통합 타의를 키운다는 측면에 대해 의의를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있고 뒤에 있는 주세랑 농수세는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일 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균특이 사실 돈은 특정 보조금이라서 일반 보조금으로 옮겨오는 게 이론적으로 바람직하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제 균특이 사실 뒤에 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에 자리가 달려있는 돈인데 이거를 몇 조를 뭉개가지고 교부세로 넘겨버리면 그럼 그 부처에 있는 사무관부터 주르륵 이렇게 다 날아간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균특이 참 이상한 돈인 것 같아요. 중앙부처도 좋아하고 지자체도 좋아하는 돈이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싫어하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균특 없앤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할 지자체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정 부족은 없어서 일반 부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지역이 균특이다 이러면 지금 균특 많이 받고 있는 데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저쪽 뭐 전라도 쪽에 있는데 뭐 이런데 그리고 경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도 없어지는 걸 싫어하고 지자체에서도 없어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참 균등을 건드리는 게 물론 기재부는 또 없애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고 물론 저도 학자라면 이런 얘기를 좀 당연히 맨날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균등을 하면 결국 사무도 결국은 사무를 이양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전환사업 보전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그 돈을 다시 그냥 이제 쓰는데 이제 그러면 또 그게 지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세출을 관리할 수 있나? 어쨌든 또 몇 년 동안은 또 한시적으로 또 보전분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네, 제목에서 재정 자주도 제고 방안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쓰고 있는 표현들은 사실 이제 오히려 비수도권의 자립도를 올려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네, 제목이 비수도권의 재정력 강화 방안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다 공감하고 저도 뭐 다른 보고자에서 쓰고 뭐 이렇게 내용을 가져가면서 어쨌든 전체적인 논리 체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라든가에 대한 좀 빼고 싶고 이거 굉장히 많이 나는 건데 슬라이드 20분에 재정보전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지 오래된 돈이라서 이런 것이고 예전 가지고 그냥 어디 따라오는 건데 네, 조정교부금 옆에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 가끔씩 이런 거를 이렇게 쓰면 제가 쓸데없는 것만 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격도 다시 좀 그러니까 네. 바꾸는 것입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박광규 실장님은 네, 이것도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뒤에 쓰신 것도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달에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뭐 아까 라이스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라이스 때문에 네 저희가 충남이랑 전남 과제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그냥 충남에 구경하러 갔는데 사실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시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교육부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시도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대학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 누구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해서 그래서 저희 연구진인 뭐 김성주 박사님이랑 김진 박사님이 하시는데 고민이 그러면 이게 그래도 저희는 재정이니까 지금 고등교육 재정이 있는데 도대체 차이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실장님이야 내부 자료 같은 게 있으시니까 이게 막 계산해서 뭐 1.5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1.1조 뭐 이런 계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세출에 어떤 기능이 들어간 뭐 법에 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러프한 거고 세출은 어떻게 되고 그럼 세입은 어떻게 해서 파이는 어떻게 되고 그거를 시도가 어떻게 분담할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무엇을 얼마나 시도가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가는 게 필요한데 교육부가 지금 한 덩어리는 대학이 시도로 가는 문제가 있고 한 덩어리는 교육부가 복지부에서 유아를 받아오는 그 덩어리가 있어서 유보통합이 있어가지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회의 갔다 왔는데 유보통합도 그냥 합시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교육부 장관이 일단 무조건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합시다 해서 하는데 뭐 사무는 무조건 교육청이 가지고 온다. 근데 돈은 지자체가 무조건 다 지금의 수준을 다 내라. 지금 그렇게밖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의 문제도 없고 유보통합의 문제도 없고 일단 뭐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일단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메커니즘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좀 이제 좀 드라이브 걸어주는 굉장히 큰 걱정을 가지고 가신 근데 대학 관련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생각이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나라에 사립대학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 국가 돈으로 운영하는데 어디는 국립대학이고 어디는 사립대학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나 좀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죽어가는 사립대학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OECD 대비 뭐 어쩌고 이렇게 표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각하는 대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 논리들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사립대학을 그러니까 초중등이 어차피 의무교육이니까 그럼 법으로 이제 대학까지 우리가 뭐 의무적으로 뭐 어떻게 국가에서 하겠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대학은 망해도 재단은 안 망하고 뭐 이런 형태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런 부분에 물론 이 원고와는 좀 상관이 없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그런 재정 지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뭐 제주도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제주도 가서 작년에 그 재정 부분할 때 제주는 아예 최근에는 아예 대학을 다시 가져가라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현장하고는 또 반대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물론 받고 싶어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고 뭐 이쪽 충청권이나 이런 데서부터 계속 예전부터 대학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17개 시도마다 또 다 입장이 서로 다른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조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생각했고요. 그리고 기준제 대학 교부금은 그러니까 교육부는 절대로 자기들이 돈이 많다고 생각 안 하니까 네. 교부금은 한 푼도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게 또 교육부의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보통합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하니까 이거 그럼 교부금 쓰시라 남는 돈 쓰시라 그랬더니 그건 남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교부금 말씀하셔가지고 유보통합하면서도 결국 지자체에서 계속 또 이쪽으로 전입을 하고 여기서 또 뭐 전출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전출금을 줄이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부는 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가지고 네. 물론 지자체가 기존에 쓰는 뭐 지방이 부담하는 거는 그대로 가차로 가겠다는 경우 지방의 입장에서는 아직 뭐 무까지인데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만 있어요. 네, 교육부는 뭐 저쪽에 보조금을 새로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라도 이제 지자체가 돈을 되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교육부는 기재부한테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렇죠. 기재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고 네. 그런 논의가 앞으로 2년 3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이 많네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50분 이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분이 안 남았는데 일단 지금은 토론에 대해서 관점하신 분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 멘트하면서 전득권을 지원하시고 있습니다. 진짜 시간 있어. 예, 여기 그다음 4시부터 여기 또 있죠. 4시 10분에 4시 10분. 일단 하면 시간은 4시 10분에 같이 있습니다. 네, 4시에 좀 맞춰주셨습니다. 예. 아니 그 관련해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부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보조 사업 관련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예산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서 팩트에 기반한 팩트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농어촌 특별 세금과 관련해서 포괄 지원을 쓰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도에 연계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복지세, 환경세까지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교수님께서 뭐 관련해서 이제 뭐 교통세, 뭐 주행세, 올해 한 부분 뭐 특별히 이제 뭐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주행세와 관련해서 지방세가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뭐 아까 이제 문석 박사님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이 포커스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했지만 지방자치단 재정의 강화 방안이 이제 국정과제 112번에 있는 제목으로 쓴 거고,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수도권 쏠림, 그러니까 지방 소멸, 결국 이제 수도권과 빈수도권의 격차를 어떻게 하나 거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 재정의 강화가 나온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그러한 우리 차원에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설명을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재정의 강화가 아니죠. 수도권 입장에서 왜냐하면 자체 수입이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지방세하고 세율이 많은 데는 결국 수도권은 세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서비스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결국에는 이게 재정분권 차원에서 다 고려하게 되려면 그런 것들 같이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것들이 맞는 상황인데 이건 좀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시는 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정력 강화하는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동의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그런 이 차원에서 지금 논의가 됐다. 결국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실행력을 확보하려게 되면 이게 국정과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맞춰서 가는 것들에 대해 실행력이 담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농어촌 특별세 이제 지방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지방세분이 있고 국세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일반 보조금 재원 형태로 이제 가자라고 한 거고, 이제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부분과 비교해서는 이게 이제 각각의 각 지역마다도 이게 그 지역 내에서 이제 불균형해서 재원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악용하겠습니다만 이걸 그냥 일반 재원을 하지 않고 이것도 이제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 있으니까 목적세에 좀 염두에 두면서 이런 그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뭐 통역 생활 발전 다 이제 맞는 지적이시고 하긴 하지만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통과 관련해서는 일단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면 비율을 하다가 좀 줄여나가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특성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국고고 계속해서 뭐가 더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특히 이게 특정 보조금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 제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다른 이미 연구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 소멸 대응 기준과의 교통 경험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이제 또뭐 결정을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식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 제가 인식을 같이 한다면 제까지 말씀. 뭐 제보 타지란 말이죠. 우선 오쪽에 2018년 지난 지금쯤 남원에 있어서 그때 이 부분을 받은 것도 이걸 주면서 이제는 조금 지방의 재정 정책을 감안해서 얼마나 좀 감안해야 되고 1%는 그때 1%씩 1%는 거는 지금 연장을 감안해서 그것도 실습을 변화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자체로 여기서 있는 발전과 방식적인 적합지 않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이 특히 지방세제 개편을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자주 거다가 교육하면서 나한테 알고는 좀 중요하신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게 관점에서 북한에서는 다른 가수들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차원이 이렇게 나온 거는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앞에 다섯 번은 문화 시대가 얘기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 관점 보자. 우리 지방 자치를 주민의 관점으로 보지만 그렇게 그 설명을 쉽게는 나중에 지금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은 인식적인 부분, 지방 공익적으로 농어촌이 빅벤시가 얘기하는데 지방세 부분은 일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세와 부분은 다른 겁니다. 국가가 그거는 양호조 생각이 그래서 정세가 너무 크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아까 그 교부금 국가제들 교육제들 교부금 룰을 배제해가지고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에 따라서 다 그런 게 그런 과정이 나왔는데 참 위험한 것들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부세를. 그래서 국가 수요에 따라서 지방제도가 많이 넘치면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엄청 내려갔다가 나중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때 13.1%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했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교육적 기능이 들어가면 교육 자체가 신청했습니다. 조선교육 자체가 교육이 몇년 얘기하면서 예산이 출렁거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실수입니다. 그게 인식은 같은 경우도 현지에 있어서는 여러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기록적인 면에서 많이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경제에서 이 중앙 정부의 정책을 의지가 많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는 인구가 그럴 수 있지만 교육적으로 하면 국민이 어디에 살든 시간에 살든 공화에 살든 군에 살든 백미전 기반으로부터 보편적으로 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 부족을 외부적으로 되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민주화 가능하고 전 자체가 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 의지라는 거 그다음에 정부세도 일반 보조금으로 얼마나 있습니다. 뭐 일본 보조금 지역도 무슨 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을 있잖아요. 원래 지금 일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얘기를 얘기보면 부산이나 뭐 어디나 이 최근 자체가 너무 많은 데가 왔다면 국도 보조금 되면 그렇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걸 이제 보편화시키는 정말 납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의 악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진짜 지금 현실화 이걸 다시 또 조정하고 이 가격이 변하고 이런 점들을 이런 거 오늘 이런 거 국고 보조금이 국가에서 하면서 부동산자는 이미 지방세와 개인들에서 지방 대서 주고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만 바꿔준 거지 지금 형태를 이렇게 하면 그건 형식상 그럼 소득밖에 안 되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들 부모의 변화가 오면 절도 얼마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모의 정책을 정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영향을 보니까 그 복분이 되는가 지금 기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있다는 것이요. 제주도도 강원도도 매주서 보고는 그다음에 나는 출입대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부분이 그런 부분은 이게 확장하고 생각할 때는 금으로 가지 말고 율로가 금으로 가면 언제든지 정책적 문제에 따라 통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율로가 세수 실현도 가능할 수 있고 진짜 노력할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이런 거 아까 우리 그런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왜그 입세 3세나 국가에서 하면서 지방세에다가 국가에서 모두 특별세 입세로 가져가면서 국가에서 왜 지방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서 지방에 부담을 없으면 입세도 국가에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아시더라 지방에 많이 주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이런 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한번 보세요. 노가 시세가 얼마나 됩니까?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전 세대가 부담을 하죠. 쓰고 옥지를 해놓고 누리고 가면 그 미래 세대가 써보지도 못한 돈을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수 설비를 현재와 미래를 보고 설비를 해야 이런 설비를 갖고 와가지고 방위들이 뭐합니다. 세수당 세정 당국자, 세제 당국자 뭐합니다. 국민적으로 할 때는 내가 나는 부담을 하고 우버타고 레전이고 그리고 대시키라 나는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건 지금 하는데 그런 정신이 맞는 겁니다. 보편적 국민의 생각과 그러면 우리가 지지부터 제대로 가고 있는 데서 사실 반론하고 문문하고 이게 맞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런 보실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뭐하는 얘가 있다면 목소리가 되나죠. 물론 먼저 이런 거는 저들의 응원을 같이 하십시오. 일반 학교도 이런 것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목소리를 모아서 사람들과 국민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토론을 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다른 토론을 진행되고 나중에 전날 그다음에 방송을 잘하고 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토론을 대행하시는 여러분들 예, 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유철님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 현장의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 이제 일반 재정이 무너지면 교육 재정 당연히 따라간다는 얘기고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교육자치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자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어제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균형과 분권 이제 통합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거기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교육과 그 일반 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던 거를 이제 근데 그거 살아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결국은 교육자치 이게 너무 그냥 교육자치를 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에 일반행정, 일반지방자치하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민 교수님 얘기하실 때 이제 홍근석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 라이즈하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시어머니 한 명 더 생기는 문제 우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그냥 이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뭐 정책, 기능, 권한 강화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 교육에 관한 보다는 대학에서 이게 교육이 아니라고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인재 양성과 관련된 기능만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대학학과도 뭐 기업하고만 하는데 뭐 시도하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뭐 일부분만 하는 거고 학생 선발이나 뭐 이런 학사 운영, 학교 뭐 교직원 관리 뭐 이런 적에는 전혀 좀 생각이 없는 거고 이철우 지사께서도 돈은 드리고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가서는 어디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그 지역사회의 인력 양성과 정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는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라이즈가 아직 뭐가 구체적인 거 없는 건 알아요.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해서 그냥 먼저 만들어봐라 뭔가 이게 버버런스 구축 기간이 2년 동안 근데 2년 동안 먼저 준비를 하자는 것도 무책임한 것 같아서 준비를 할 때가 뭔가 좀 지도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얘기 좀 하자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부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는 기재부한테 뭔가 추가 자원 요구하는 절대 못하고 있고 지금 재원 갖고 뭔가 좀 조정을 하겠다는데 자기들도 뭔가 냉큼 시도와 뭔가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도를 끌어들이고 싶은데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기싸움 수준에 있는 다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시도가 뭔가 우리 지도 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뭐 이 교육재정 이 부분 초중재정 재정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 지방교육세 전출하는 거하고 시도보조세 전출하는 걸 좀 줄여도 이 유초등 교육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대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어요. 다들 그냥 좋은 얘기는 알아듣고요. 그런 쪽으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논의 과정에서 다시 또 어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방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아는 건 아닌데 그와 같이 세율을 10%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국가들, 유럽 국가들이 뭐 15%, 20%에 대한 부분이 식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현 세대가 부담해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게 진짜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율 보면은 15%나 뭐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마스에서 지방세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좋은 지켜버리기 심합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6년 과정 중에 지방세이 대표적인 노고전 특별세죠. 지방세 분에서 이 부가 방식으로 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여기도 세 부분과 같이 가는 거라면은 부채의 어떤 세부 틈을 위해서 이게 복지세가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지방이 지금 제일 고통받는 게 이제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재원 조달 방식으로 복지세 부분의 일부를 가져오는 방법 관련하고 복지세에 아주 근간되는 부분에 복지처에서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향후 어떤 재정 확충과 관련된 논의 과정 논리적으로나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저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여기 뭐 전부 재정과 관련된 분들이 있어 소위 과정에서 발표에 그런 말씀 저 말씀드리는 보통 싶고요. 교육제도에 있어서 지원일 때 저는 행정법 관련해서 문법에 나오는 그 평등성, 그다음에 필요 생산의 원칙, 자율성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 무슨 일이 없으면 지자체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원고를 만들든지 그 기준을 만들든지 기준을 안 만들면 지원할 때 그 지원에 대한 거 타당성 내지 너무 그러니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인성으로 가버리면 정말로 제도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해서 그 한 제도 때문에 다른 길을 또는 제도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뭐를 할것일 때그 인성 문제가 아니고 무슨 그 원칙 건설사라는 그 원칙도 강조를 하면 반면 기관이나 주민 기관이나 또 앞으로 기대하는 기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마치겠습니다. 발전 토론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작입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지방 재정 또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에 소유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함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